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너무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시컨 제가 방송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반절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11월 10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103번째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참 많이 힘들게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한 것에 대한 내용이 없을 때 참 허탈합니다. 지금 심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웃을 기분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침울한 부분 모습들을 보여서 아마도 기계가 그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녹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절만 됐습니다. 중간에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힘겹습니다. 여러분 힘겨우시죠? 지금 경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주식뿐만 아니라 지금 이 코인까지도 대폭락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0% 이상 빠졌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미국 선거가 어떻게 됐든, 러시아가 어떻든, 중국이 어떻든, 다 상관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도 남의 일입니다. 결국은. 인류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남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실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하루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살살 좀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를 떠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좀 그런 분들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킬 수 있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만 있으면 지켜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필요 없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고 이놈의 정치라는 상황을 보니까 똑똑한 사람도 똥물에 빠지니까 똥물에 똑같습니다. 잘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 더할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 각 분야의 전문적인 어떤 저걸로 해서 들어가 계신 분들 정치 세계 판에 가니까 똑같이 자신의 기득권만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그런 일입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현실이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이 판국에 내치도 안 되는 상황 하에서 내일부터 해외 순방을 또 가신다고 하니 참 갑갑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여야 잘했다라고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답답하고 안쓰럽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걱정뿐만 아니라 저는 시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근데 시의 날도 11월 1일 날 지났고 실상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8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18만 너무 힘듭니다. 18이라는 숫자도 별로 달갑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각별히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나라가 지켜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나라가 지켜집니다. 나라에 백성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나라가 있어야 백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겁니다. 국민 없으면 나라 없습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는 분은 좀 알아들으십시오. 백성들이 바보입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뽑아놓은 게 아닙니다. 또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국감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것들이 어떻게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참 갑갑합니다. 갑갑한 시절. 여러분 그래도 힘내시고 열심히 견뎌내시고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는다는 사람이 글을 쓰는데 글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 현상이나 현실이 조금은 위로가 되고 편안해야지 글도 서정적인 글도 나오고 좋은 글이 나오는 건데 이 펜 끝이 자꾸 날카로운 칼 끝이 되고 있습니다.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냉정해지면은 안 좋은데 말이죠. 그런 영향을 끼치는 분들 참 밉습니다. 밉고 아쉽습니다.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한 하늘 아래서 해를 보고 살아야 되나 싶습니다. 이제 요새는 하긴 사실 해를 보는 것도 두려워서 잘 안 봅니다. 왜? 먼저 가신 우리 애족의 선열들의 피가 확 눈으로 끼어쳐질 것 같아서 사실은 두려워서 못 보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참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지 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에게 정말 따져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것 절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당선된 것도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으셔야죠.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귀를 좀 파드릴 수도 없고 갑갑합니다. 하여튼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그 위로와 뭔가 궁휼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감사함도 있어야 되겠죠. 항상 뭔가 내 가슴 속에 와닿는 좀 찡한 그런 감동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접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텐데 말이죠. 하여튼 저희 12월 11일 불이웃돕기 2002 불이웃돕기 문화예술 포럼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새벽같이 입금해 주신 우리 찬조해 주신 김평배 시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마음, 그 마음 하나에 저는 또 다른 힘을 갖고 활력을 갖고 에너지를 키웁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제가 꼭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자 선생님, 또 우리 이영만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최성규 부회장, 기록자 시인님, 서영복 시인님, 우리 나름대로 주변에 많은 그러한 마음들, 우리 장용훈 교수님 또 그런 마음 갖고 계시고, 우리 김일영 회장님,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씨앗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심겨지면 한 달 안에 꽃이 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피어난 꽃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사람들의 작은 그러한 모양, 민낯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람 뭐 대면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뜨면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덜어는 뭐 아주 반갑게 마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 세상 속에 주변에 막 그 사람의 일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저도 뭐 눈치나 보고 뭐 그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하던 짓 안 하면 또 눈치 보게 되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웃고 싶어서 웃겠습니까? 울고 싶어서 울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생각들을 자꾸 읽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CBS 93.9를 잘 듣고 있습니다. 매일 듣습니다.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은 듣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차에도 주파수가 맞춰져 사무실, 집, 뭐 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머무는 곳에는 제가 꼭 그것을 청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음악을 들으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와 코드가 참 잘 맞습니다. 그 잘 맞는 채널에서 가끔 이제 시청자들의 어떤 그렇죠. 시청자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하여튼 청취자들의 이제 사연들이 가끔 이렇게 읽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감동이 확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생각들이 시야하고 연관됩니다. 시는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해 줬을 때 가장 공감을 많이 얻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적어내지 못하는 부분도 숙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표현을 하는 그 단어가 표현하는 습관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그 생각들은 다 머릿속에 있거든요. 가슴속에 있거든요. 그것이 툭 어느 날 삐져나올 때, 튀어나올 때 바로 써보시는 겁니다. 그 습작하는 부분이 가장 큰 중요한 핵심입니다. 시를 쓸 수 있는, 시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나를 자꾸 반성하고 마음을 씻어내고 청소하는 것, 또 무엇을 자세히 보려고 하고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꾸 보면 볼수록 달라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단면이, 측면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시를 쓸 때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팩트만 알려드립니다. 시 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많이, 남의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습득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나만의 포맷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방식 안에서 나만의 글을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써서 정리하는 겁니다. 쓰고 나면 또 퇴고 작업도 하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글을 생성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팁으로 하나 더, 좋은 시인이 될 수 있는 방법, 바로 아름다운 글을 만들어 넣는 겁니다. 단어, 쉬운 우리말이라도 아니면 어떠한 감성적인 용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을 만들어 넣으면 아름다운 시가 되고, 또 그들에게 그 단어로 인해서 희망이나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이 들어간다면 너무 좋습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거 누가 쓰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써보는 것이 여러분의 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시를 써 나가다 보면 여러분, 저와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물론 뭐 제가 대단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관찰을 가겠죠. 관찰을 하겠죠. 관심을 갖겠죠. 여러분, 그런 좋은 시인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시인이라고 하고 시를 쓰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를 쓰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에헤만 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잘난 척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존경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고 가치 있는 시 쓰는 시인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람으로 많은 분들이 새롭게 문단과 문학에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배추 밭을 보며, 양배추 밭까지였었는데 제목이 원래 사진이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 그 가을 풍경으로 양배추 밭을 찍은 게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찍었는데 쓰다 보니 양배추 밭을 보며라고 현실적 현상이 들어가 버렸어요. 개입을 하게 되니까 글이 좀 이상합니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배추 밭을 보며, 다선 김승호. 이제는 볼 수도 없고 대할 수도 없을 농촌의 풍경.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두 똑같은 양배추 밭이겠지만 자세히 보니 모습이 각양각색이다. 어지러운 현실 세상과 많이 닮은 하늘도 땅도 그대로인데 왜 제 모습과 잘못은 알지 못할까? 배추들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정작 배추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 현실. 기본도 형식도 지킬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모르는 이 양배추보다 못한 인생들아, 밭이라고 같은 밭이랴마는 제발 부모나 조상 욕먹이는 짓은 하지 말아라. 너희도 언젠가는 뼈아픈 슬픔으로 통회할 날 돌아온단다. 여기까지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우선이겠죠. 건강해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을 수 있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주변을 보시고 행복한 내 가정을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시고 자꾸 그러한 기쁜 거리를 자꾸 만들고 일부러라도 이제 찾아야 할 그럴 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망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지금 현재까지 나의 모습은 어떤 거 한가를 돌아보고 기쁘게 위로받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힘주시고 좋은 글로 마음으로 용기를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우 인사 마치겠습니다.